안녕하십니까. 허환TV의 허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경매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매 부동산을 우리는 반값에 털림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매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참 비교적 세밀하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경매 부동산 입찰 경험이 부족한 대부분의 일반 매수 희망자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법을 모르는 초보자에게도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서적에 갖고 일반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어렵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쉬운데 간단한 법률 지식과 경매의 요령을 숙지하고 누구나 성공적인 경매에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엮어 만든 파워 실전 투자 공부 비법을 제가 제시하고자 합니다. 5가지로 나누어 볼게요. 제 1장을 구분해서 제가 경매 부동산 취득 요령에는 사전조사와 권리 분석 등을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정말 경매 정보지 보는 요령을 통해 물건 전체 현황 파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입찰 방법에는 입찰에서 사후 조치까지 제가 상세하게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 4장을 설정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세입자가 주거 환경과 효율적인 권리 행사로 가정의 평온이 도움이 되고자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선택하셔서 정말 좋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제 5장에서는 각종 입찰 양식은 실물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필요할 때마다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시해 보겠고, 제 6장을 개설해서 이제 경매에 관한 각종 사례를 단답식으로 저희가 풀어서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 7장에서는 경매 정보지에 나오는 각종 용어를 쉽게 풀어서 경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한 내용이 100% 이상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유망 재테크 부동산 경매에 첫 발을 내딛는 저 초보자나 경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우리 유튜브 독자 여러분께, 그리고 또 앞으로 구독하실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내 몸에 꼭 맞는 경매 물건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한 강의를 하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인가, 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매란 과연 무엇인가? 이 점 참 여러분들이 아직 경매에 대해서 초보자는 단 경매를 하면 참 어렵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접해보면은 누구나 하는데 내도 이것 좀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경매 부동산의 특징, 다시 말해서 특성을 논해보고자 합니다. 또 그리고 사전조사 권리 분석도 알아야 되겠고요. 경매 신청인 입찰자라 합니다. 입찰자 자격이 어떻는가, 매각 조건, 또 부분 경매와 미등기 건물 경매, 낙찰과 세입자, 그러니까 임차인과 전세권자와 권리관계를 어떻는가,
부동산 공포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2장을 개설해서 정부 경매정보지 보는 요령을 숙지해야 되겠죠. 경매정보지 보는 요령인데요. 경매정보지는 경제일보라든지 포시즌에서 경매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구독하면은 뭐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 우선 여기에서 그 책을 구독하기 전에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입찰 제3장을 설정해서 입찰 방법에 있어서 사전 준비상이 어떻게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가, 입찰 진행 순수가 어떻는가, 또 그리고 입찰표 기재 요령은 어떻게 하는지, 입찰 봉투와 보증금 봉투 작성과 투표 요령도 알아야 됩니다. 법인 입찰과 대리 입찰과 공동 입찰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개찰 및 최고 입찰자의 결정과 차순위 입찰이 어떻는가, 경매 참가 시 필요한 준비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입찰 무효 처리되는 경우 10가지 대내서 10가지에 관해서도 논해보고요. 입찰 후 조치라든지 낙찰자 부담 세금이라든지 저는 세법에 관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과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목적이 무엇인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와 그리고 확정 일자인으로 우선 변제받을 방법이 있는가, 임대차 그리고 사례별 임대차의 권리, 경매 사례에 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권리 분석과 임대차 그리고 경매 절차와 그에 대한 강의, 등기, 채권, 채무, 세금에 관한 사항, 그리고 경매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각종 용어에 대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에서는 과연 경매가 무엇인가, 경매 부동산 특성이 어떤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는데요. 경매는 매매 일종인데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참가자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경매의 특성상 일반 매매보다 가격이 싸고 저렴하기 때문에 참 시세보다 싼 값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참 물건을 장만한다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경매 특징과 목적물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예기치 못하게 손해를 입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또 유리한 점에 관해서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토지 거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야를 일반 매매로 취득할 경우는 임야 매매 증명을 필요로 하지만은 경매로 취득할 경우는 임야 매매 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정확한 권리 분석만 하면 등기부상의 권리 관계는 일반 부동산에 비해 명확하고 안전합니다. 또 그리고 정확한 가격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권리금이 없는 상가, 황금성이 낮은 부동산 임야 등을 아주 싼 값에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불리한 점도 작용합니다. 불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찰 대금을 납부하고도 부동산 인도가 일반 매매에 비해 어렵고 일반 매매에 비해서 참 좀 어려운 점은 사실 존재합니다.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그 부동산을 인도받는 시기는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이해관계인의 항고로 인해 소유권 취득 시기가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채무자는 소유자가
채무 변제하면은 돈을 갚아버리면 경매가 취소될 수 있어요. 그 점을 염두에 꼭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매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정확한 권리 분석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권리 제한 사항이나 가처분이나 가등기, 예고 등기에 의해 불완전 소유권 취득으로 인해서 최악의 경우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점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조사 권리 분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그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경매 부동산의 매각 공고는 그 집행하는 법원의 신청에 의해서 입찰 14일 전에 2주 전에 신문이나 전문 경매 일간 정보지 매각 공고문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계약 경제일보나 그 포시전 또 그러고 그 여타 그 신문에 보면은 그 일간지 신문을 통해서도 공고가 됩니다. 신문 공개는 그 사건 번호하고 주소와 면적, 경매 금액 정도만 나와 있어 계략적인 상황만 알 수 있지만은 전문 경매 일간 정보지를 구독하면 상세가 나와 있어요. 계략적인 내용 외에도 임대차나 그 경매 진행 과정, 감정 평가도 되어 있고요. 상세한 물건 내용과 공시지가, 채권 채무자 및 채권의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그리고 대상 부동산 사진도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번도까지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지 선택 및 물건 선별 시 유의할 점을 들어볼게요. 경제 전문지 개혁경제일보는 신속 정확합니다. 현장 사진도 또 그러고 지번도 주민등록이 나와 있어 경매 부동산 시대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하려고 하는 사람은 경제일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원 당일에도 경매 당일에도 법원 뭐 정문 앞이나 법원 그 안에까지 그 군에까지 들어와서 그 일반 방청인들한테 그 홍보지로서 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파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법원에 가서 그 경험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채권 액수가 부동산 가격에 비해 적을 경우에는 잔금 납부 전에 채권 변제를 해버리면 경매가 취소됩니다. 임차인의 수가 많은 물건을 되도록 피하는 게 좋아요. 이런 부동산은 명도에 참 애를 먹습니다. 명도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선순위 가처분이나 가등기나 예고등기가 있는 것은 경매를 봐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런 물건은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본 등기에 의해서 선순위 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경매 부동산의 물건 조사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입찰 전에 매수자는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도록 해야 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는 그 부동산이 어떻는가 확인할 길은 그 정보지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정보지가 다를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하고자 하는 경매 부동산의 현황 조사는 일반 부동산 매입과는 달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알고 보면 쉽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나 소유자, 임차인의 불쾌한 태도에 의해서 참 신경이 써지고 또 이해관계인의 협박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가깝게 또 공갈도 치고 하는 예가 종종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죽기 전에 이 집을 비워줄 수 없다든지
이 집을 사면은 재수가 없어서 망한다든지, 이 경매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재수가 없어서 빨리 죽는다든지, 이러한 그 상황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고, 방문하면은 이렇게 그 공갈치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 게 그 미리 조사해야 되는 부동산은 공부로서 사전조사 철저히 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가서 등기소 가면은 물론 등기부등본도 뗄 수가 있고, 또 등기부등본 열람도 할 수 있고, 이것은 소유권 물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이나 시청, 군청, 구청에 가서도 등본을 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까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도 떼줄 수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구청, 시청, 군청에서 발급받으면 되는데, 대상 부동산의 면적이나 지목, 그리고 공시지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건축물 관리대장도 구청이나 시청, 군청에 가서 떼면 되는데, 대상 부동산의 건물 부분의 면적이라든지 용도, 위법 건물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확인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도 떼봐야 됩니다. 시청, 군청에서 발급하는데요. 대상 부동산의 도시계획 사항이나 국토 이용에 관한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도도 시청, 구청에 가서 떼보는데요. 대상 부동산의 모양이라든지 도로와 접한 상태 확인을 하는데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위와 같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를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되죠. 현재 대상 부동산의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또 경매 대상 부동산의 주민등록원 전입이라든지 등기의 현황은 법무사나 이해관계인은 확인을 받아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떼보고 이것을 또 제출하고, 또 그리고 조사해서 나중에 권리분석에 철저하게 대비해가 참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매기일 7일 이내에 법원 경매에 가시면 언제든지 그 대상 부동산의 감정 펜커스라든지 집행관의 현황조사서나 경매 목적물을 볼 수도 있습니다. 본인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 판단이 섭니다. 이렇게 해서 경매 부동산의 실질조사 권리 분석을 조사를 조화롭게 하셔야 됩니다. 미등기 건물의 소재 여부라든지 미등기 건물의 주물 또는 종물가의 종물인가의 확인이나 대지 지분, 미등기의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의 경우 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라든지, 미등기 건물이 경매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착오 안 생깁니다. 이런 게 권리 분석이라 합니다. 이 권리 분석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린다면, 권리 분석,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정확한 권리 분석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부동산을 취득하고서도 나중에 소유권을 잃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매로 최고가 낙찰을 받은 후도 잘못된 권리 분석으로 인해서 경락장금을 납부하지 전에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되도록 경매에 관해서는 전문적으로 상담이나 부동산 중개 법인이나, 그리고 변호사에서 변호사 상담이나 법무사의 상담이나 매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한테 찾아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광장시장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위치는 서울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7번 출구에서 직진에 바로 나오면 한
한 400m 정도 그러면 청계천이 나와요. 청계천에서 꺾어가지고 바로 광장시 남 1문에 오면 바로 옆에 그 2층에 부동산 표말이 있고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여기에 우리 그 구독자나 또 구독을 예정돼 있는 사람도 이 강의를 들으면은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그러고 그 연락처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일일이 전화해서 다 설명해 드리고 경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의문점이 있으면은 답해 드리고 합니다. 이런 24시간 우리가 그 꼭꼭 이 접수된 대로 다 순서에서 처리하고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십시오. 각 그 등기소에서 그리고 그 구청 시청에서 그 발급한 등기부 등본을 소유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 등기 등본이 토지 대장과 또는 그 건축물 관리 대장에도 소유자가 나와 있으나 소유자가 등기부가 토지 대장 또한 그 건축물 관리 대장과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기준해야 되니까 등기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등기부가 있는데 등기부는 최소 2장 또는 3장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내용상 표제부하고 각구 얼굴 부분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이 부동산의 경우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합 건물은 그 집합 건물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나 오피스텔 분양된 상가 등을 그 말하는데요. 이는 그 표제부 왼쪽에 건물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오른쪽에 대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제부와 각구 얼굴은 표제부는 토지 건물의 지번 그런 게 주소 그리고 그 면적 용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표제부가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에 대한 개략적인 그 사례는 사실 그 우리 사이트로 들어와서 그 시청하다가 의문점이 생기면은 그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그래서 한번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사례별로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해드리거나 또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경매 신청과 그 입찰자 경매 신청 그런 게 입찰자 자격에 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매 신청은 매매 계약을 취할 수 있는 능력자를 말합니다. 권리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외에는 일반적인 자격의 제한이 없습니다. 경매 신청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경매 부동산의 채무자 그리고 재경매 입찰자의 경우에 전 낙찰자 그리고 경매 입찰 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해당 경매 물건은 관련된 집행관, 감정평가사, 법원 직원,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등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경매 신청인이 될 수 없는 자기 나이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 신청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만 그 제한 사항이 있을 뿐입니다. 그 매각 조건을 보면은 개별 경매 입찰과 일괄 경매 입찰이 있어요. 그런데 개별 경매 입찰에는 여러 가지의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하나씩 감정하고 최저 경매 가격을 정해가지고 경매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매각 조건이 있는데요. 재경매의 경우에 특별 매각 조건으로 채권자 이외에 사람이 경매인 입찰인이 되고자 할 때는 경매 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그 현금이라든지
유가 정권을 경매 보증금으로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데 수원 지방 부분의 경우는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합 건물에서 그 건물의 대지 부분 전체에 대해서 저당권 등 별도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각 법원에서 집합 건물의 일체성의 원칙과 등기 절차 그리고 배당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매각 조건으로 대지 부분의 별도 등기를 낙찰자에게 인수토록 매각 조건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점도 특이한 부분입니다. 집합 건물 중에서 연립주택의 대지 부분 전체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집합 건물의 일체성과 등기 절차와 배당의 어려움 때문에 특별 매각 조건으로 대지 부분 저당권 등기를 낙찰인에게 인수토록 매각 조건을 붙여서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각한다는 이야기죠.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경매는 전세금을 물어주고도 남을 때까지 유찰되기를 기다렸다가 낙찰해야 손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대부분 처음 해보시는 분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 경매와 미등기 건물 경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매 건물이 있는 경우에 경매 대상 토지 부분이고 그 지상에 그러니까 주된 건물로 이야기합니다. 주된 건물과 가까운 미등기 건물이 소재에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는 법정 지상권이 존재할 수 있는 무담보 토지를 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낙찰자가 권리 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아닌 이상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점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매 대상이 건물 부분이고 그 대지 부분은 제3자 또는 소유자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 철거 소송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이 또한 그 건물 부분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따르고 지료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나중에 소송에 휘말려 골치 아파집니다. 사실은 경매 대상물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에 철거당할 우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분에 대한 경매는요, 경매 대상 부동산이 전체 중에 일부인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공유 지분에 대해서 경매가 신청된 경우에 낙찰자가 공유 지분을 낙찰받다 하더라도 권리 행사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유 지분이 50%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각종 분쟁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환가의 문제가 남게 되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낙찰인과 세입자, 즉 임차인 전세권자와의 권리관계가 이거 참 중요한 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 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민법, 민사소송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려면은 좀 복잡하고 하니까 아까 사례를 든다 했는데 약간 그 사례를 들 뿐이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사례를 들기가 참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또는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해서 말씀을 좀 드려주시면 저희가 방문하도록 그런 편의까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에 참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법 관계도 참 이 법 관계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 좀
보는 사람하고 제가 안 보는 사람하고 그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그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은 낙찰받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재개발 구역 내 조합원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종종 발생하고 그것도 많이 나옵니다. 재개발 구역에 경매로 나온 경우에 대부분 감정 가격은 시세를 기준해가지고 또 그러고 그 매매 가격 기준을 합니다. 감정 평가사가 감정을 하게 되고 무턱대고 경매를 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첫째, 경매 대상 부동산을 취득 시에는 완전히 조합원 자격을 하는지 여부를 조합원 사무실, 그러니까 그 시행사 그 사무실이나 조합원 사무실에 가면은 그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 찾아가서 일일이 그 파악해야 되고 그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가지고 정확한 권리관계와 지분 평가 가격을 알아보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런 경우에 조합이 아직 결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청에 가서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현지에 가서 시세를 반드시 그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를 보기가 십상입니다. 그 큰 코 다치기 쉽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경매 대상은 토지뿐이고 그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도 미등기 건물 소유자와 함께 공동조합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조합원 통일을 위해서 미등기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에 뜻밖의 많은 비용이 드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참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런 것을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이 경매를 받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서울시 재개발 조례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새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과 입안 예정 구역, 그리고 아직 그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한 지역에서는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지분 매입 시 특히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잘못 구입하면 청산 대상 조합원이 되기 때문이지요. 다음에 그러한 사항을 나열해 볼게요. 청산 대상 조합이 되는 몇 가지 경우를 말씀을 좀 드리면은, 첫째는 지목이 도로고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고, 나대지면서 20평방 미만의 경우고, 그리고 세대원 중에서 주택을 가지는 사람이 있으면서 집이 없는 나대지가 22제곱미터 이상이나 9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른 사람과 공동조합원이 되는 경우이고, 이것도 취자태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 지정 후에 상속한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생깁니다. 조합원이 이주비를 받고 철거 후에 떼지만 낙찰받은 경우, 현재 건축물이 있거나 무허가 건축물로 떼지만 경매에 붙여져 떼지만 낙찰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점이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좀 더 세세하게 강의를 하고자 하지만 시간 관계상 또 다음 분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